각각의 일몰의 결합이 끊어질 때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뭐 A랑 C랑 B의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부터 쭉 보시면요. 얘가 A2랑 B2에 대해서 누가 더 결합을 끊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A2는 결합을 끊기 위해서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B2 같은 경우는 결합을 끊기 위해서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저기 있는 각각의 엔탈피 변화 자체가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랑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을 끊기가 더 어땠어요? 어려워요. 어려웠죠. 그럼 결론 기억은 맞다고 봐야 돼요? 틀렸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쵸? 왜냐? 얘네들 간격이 더 크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엔탈피를 갖고 있을 때 A2 같은 경우는 결합을 끊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만큼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에너지 폭이 A가 더 크잖아요? 그럼 그 말은 A2가 결합을 끊기 더 어렵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데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어쨌든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결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해 주려면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합을 빼줘야 돼요? 생성물 합에서 반응물 합을 빼줘야 돼요? 반응물에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드렸던 게 우리가 어쨌든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엔탈피들이 나와 있다면 생성물의 합에서 반응물을 빼면 됐잖아요. 근데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A 원자, B 원자 이 각각의 원자는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면 반응물의 지금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줘야 되는데 반응물은 결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성물인 A, B는 지금 그때의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C죠. 그러면 C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C K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에서는요. X에 대한 미지수를 뭔가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X가 뭔지를 봤더니 X 같은 경우는 이때의 반응 엔탈피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는 여기서 각각의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들 합을 빼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질문. 지금 A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합하고 있는 AB가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죠. 왜냐? 여기 지금 이 수식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실 점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합 에너지든 또는 뭐 반응 엔탈피를 할 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H2O 같은 경우는 우리가 H는 선 몇 개 필요해요? 1개. 1개 필요하죠. O는 선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결합이 어떠냐? 요런 식으로 결합을 했거든요. 그럼 결론이 이거 자체가 지금 H2O 한 개잖아요. 그러면 H2O 한 개 안에는 O랑 H 사이의 결합이 몇 개 존재해요? 2개. 2개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H2O에는 그럼 결론이 HO 결합이 2개만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응시킨 H2O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2개만큼을 더 곱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 결합이 몇 개 총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 계산할 때도 지금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같은 경우는 여기서 AB 결합 자체가 총 2개 있기 때문에 AB의 결합 에너지는 총 2C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그럼 A2, B2도 2가 수직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얘는 이런 거죠. A와 A가 어쨌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B와 B가 어쨌든 결합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개씩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A2 하나 안에는 AA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생성물에 해당하니까 빼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물에 해당하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EC 빼기 A 빼기 B가 나오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하셔서 답이 5번 나오면 끝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한번 여기서 강조드렸던 게 여기 파트는 사실 오답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실수해서 틀리냐면 2배를 곱해야 되는데 안 곱하거나 또는 2배를 안 곱해도 되는데 곱하거나 또는 뭐 나누기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13번이 그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문제인 건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사실 선지에서 물어보는 건 되게 심플해요. 그냥 결합 에너지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을 보시면요. HH의 결합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는 결국 HH의 결합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이 H2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H2의 결합이 끊기는 순간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H2의 결합이 끊긴다는 말은 제일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게 H인 거잖아요. 자, 그럼 H 먼저 찾았어요. H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아래로 가면 H2 결합이 끊어져요? 위로 가면 H2 결합이 끊어져요? 위로. 네, 위로 가면 끊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잘 보면요, 이런 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여러분들이 이 HH 결합 에너지를 보기 위한 건데 이때 함께 사용되는 게 O2 2분의 1개예요. 근데 위로 쭉 가보시면요, 똑같이 O2 2분의 1개 지금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가 지금 2개만큼의 H로 되고 있죠. 그럼 얘는 결론이 뭐냐면 H 2개가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론이 결합 에너지를 지금 저 사이의 간격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여기 별표 치고 하나만 기억해 둘게요. 결합 에너지 음수일 수 있어요? 아니. 그쵸? 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결합 에너지를 보시면요, 되게 간편해지는 게 반응 엔탈피를 볼 때는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요, 얘네들 결합이 끊길 때 간격을 통해서 양수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서도 부호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게 O의 결합이 끊길 때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O 2개의 결합은 O2죠. 그럼 여러분들은 O2가 뭔가 O로 바뀔 때를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것도 O2 2분의 1개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O의 결합이 끊겼을 때 어떤 거랑 함께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결합이 끊긴 거는 오로지 O2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위로 이렇게 가본다면요. H2의 결합도 끊기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 H2가 2개의 H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세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걸로 올라가는 순간은 H도 끊기고 O도 끊기기 때문에 얘들에 대해서 순수한 OO의 결합 에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어차피 이게 말장난인 게 B 플러스 A에서 B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보다는 그냥 순전하게 나한테 필요한 O만 남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아마 하셨을 거니까 한번 지우고 이제 여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O2가 지금 끊기고 있는데 보시면 O랑 O 사이에 있는 것이 2분의 1개만큼이 있었잖아요. 얘만큼의 결합 에너지가 지금 A인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O 사이의 결합 에너지의 절반만큼 한 것이 A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반만큼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O2가 지금 1몰만큼 반응할 때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2분의 1몰만큼의 O2의 결합 에너지가 A라면 그냥 O2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2A가 되는 거죠. 즉 얘는 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곱하기 2를 양변에 계산을 해주셔서 순수한 O와 O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D급 볼게요. H랑 O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쭉 봤을 때 H, O끼리 결합하고 있는 분자는 여기 어디 있어요? H2. 그쵸, H2O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H2O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O랑 H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의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끊겼을 때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지금 2개만큼으로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H2O가 지금 끊길 때는요. 여기에 HO 결합이 총 몇 개 있어요? 그쵸. 2개만큼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재 끊고 재 끊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형태로 돌아가면서 얘들 자체가 지금 C가 2개만큼에 해당하는 거인 거잖아요. 지금 HO 결합 2개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1개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그쵸. 2로 나눠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2분의 C가 되기 때문에 답이 디귿이 틀려서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절반 할지 2배 할지를 결론은 저기서 참여된 결합의 개수로 판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4번 한 번만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요. 4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C는 D보다 크다라고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얘들 같은 경우는 다중결합일수록 결합이 끊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결합이 끊기기 어렵죠. 결합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합 끊기가 어렵다는 말은 곧 결합 에너지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그쵸. 큰 거겠죠. 왜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다가 별표 한 번만 쳐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 아마 실제 우리 시험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할 건 어떤 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반응 엔탈피는요. 굳이 정해진 상황이 없어요. 즉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건요. 약간 대수식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중화 엔탈피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들은 우리가 강조드렸던 게 얘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어떤 게 1몰인지를 잘 구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도요. 얘는 생성 엔탈피를 물어볼 때는 생성 엔탈피의 정의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볼게요. 생성 엔탈피는요. 어떤 물질이 1몰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예요. 근데 얘가 뭐로부터 생성돼야 되냐면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걸 지금 짚어보시면요. 지금 14번 문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NH3의 생성 엔탈피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생성 엔탈피라고 전제를 해줬다는 말은 얘는 궁금한 게 첫 번째 NH3가 1몰이 생성된다는 전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파트에서 제일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는 그래 NH3가 생성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뭐로부터 생성되는지를 모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생성 엔탈피라고 전제를 해줬다는 건 NH3가 1몰만큼 생성되는데 뭐로부터 생성되냐면 NH3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자체가 2가지잖아요. N 하나 그리고 H 하나. 그럼 얘들이 각각의 N과 H로만 구성된 물질로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N이랑 H는 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비금속이죠. 그럼 비금속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공유. 그쵸. 자기 자신과의 원소를 통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 전제가 생성 엔탈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N2와 H2로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얘가 얼마만큼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전제가 NH3가 1몰만큼 생성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사실은 1학기 때는 뭘 배웠냐면 1학기 때는 얘네들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항상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꾸렸잖아요. 근데 여기 파트에서는 더 이상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내가 궁금한 거는 생성물이 1몰일 때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얘들은 베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로 맞춰서 하는 걸로 하기보다는 생성 엔탈피 정의 자체가 생성물이 1몰일 때니까 1몰로 맞춘 다음에 나머지를 맞추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럼 결론 N2는 몇 몰만큼 반응해요? 그쵸. 그리고 H2는 그쵸. 2분의 3몰만큼 반응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지금 이때 생성 엔탈피를 꾸리기 위해서 각각의 개수를 모두 맞춰줬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얘네들의 반응 엔탈피예요? 결합 에너지예요? 기본 개념으로 준 게? 결합 에너지.
그쵸. 그럼 여러분이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엔탈피를 구하려면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면 얘들은 무조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줬구나 라는 거 늘 의식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부호 때문에 몽땅 다 틀려요. 자, 그럼 결론. 얘들 같은 경우는 반응물 먼저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 N2 사이에는 결합이 몇 개 있을까요? N2 한 개 사이에는 한 개 있겠죠. 근데 지금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결합 에너지의 2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질문. N은 15족이에요. 그럼 결론. 얘는 선 몇 개 필요해요? 3개.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N2 사이의 결합으로 골라줘야 되는 건요. C예요? D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C라고 체크하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N2 하나에는 결합이 지금 D만큼 있는데 여기 2분의 1을 수식해주면 되겠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H2는 지금 결합 에너지 얼마래요? A죠. 근데 H2 자체가 2분의 3만큼 참여하고 있죠. 그럼 결론 2분의 3A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NH3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결론 NH3 한 개에는 NH 결합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얘는 3B만큼이겠죠. 근데 참여한 NH3 자체가 몇 개? 한 개죠. 그럼 3B에 더 이상 뭘 더 곱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빼기 3B 해주시면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볼게요. 그럼 디귿은 사실 여러분들이 근데 C는 아직 안 썼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보시면요. 어차피 N2랑 H2는 방금 여러분들 하셨죠. 그럼 N2 사이에는 지금 결합 에너지가 얼마? 그쵸. D죠. 왜냐? N과 N끼리는 공유결합 3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H2는 몇 개? 그쵸. 그럼 일단은 D 플러스 A겠죠. 자, 그럼 이제 N2H2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아마도 중심에 있을 게 N일까요? H일까요? 그쵸. N은 선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N 일단 중심에 깔았어요. 그리고 H 몇 개 필요하대요? 그쵸. 그럼 이거 막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몰빵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마도 얘네들 하나씩 깔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N과 N 사이에 선 몇 개? 2개죠. 그럼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 NH 결합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N 결합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근데 얘는 선 몇 개로 연결해야 돼요? 2개. 그쵸. 그럼 결론은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NH인데 얘가 2개이기 때문에 얘는 2B만큼일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N과 N 사이에 선 2개인 거기 때문에 얘가 C에 해당하겠죠. 그럼 결론은 C만큼에 대해서 얘네들을 빼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어때요?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구조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너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무난하게 이제 잘 풀 수 있을 거고, 뒤에 횟수 법칙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뭐랄까 이항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횟수 법칙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3투 문제 3투 빠르게 한번 보고 뒤에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투.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다음 시간이 그 방학 특강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8월 17일 16일 15일 그때가 마지막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일단 진도가 지금 우리가 제가 내일까지는 여기까지 무조건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한 단원 남는데 제 생각에는 방학 때 그래도 우리가 특강을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앞에 거 쭉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진도를 빨리 나간 다음에 중간고사 거를 다시 이제 쭉 복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걔는 여러분들 한번 좀 제 개인적으로 앞에 거 어떤지 물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조정해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면은 여기도 조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3투 파트를 다 안 했었으니까 마저 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9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92페이지는 3투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3투는 사실 우리 세포와 물질대사 하신 친구들은
저번에 좀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삼투? 자, 그럼 일단 삼투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얘는 용매가 움직여요? 용질이 움직여요? 용매. 얘는 물이 움직일까? 물질이 움직일까? 물. 그쵸, 물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용매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농도를 같게 하고 싶어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농도를 같게 하고 싶은 게 삼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 세포와 물질대사 2학기 때 선택한 친구들은요, 연계에서 거의 시험 범위가 겹치거나 안 겹칠 수도 있어요. 안 겹친다면 생명 파트에서 먼저 할 건데, 삼투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목표 자체가 얘들은 용매가 이동하고요. 용매가 이동을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농도를 같게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짠 게 있고 싱거운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농도를 같게 맞춰주려면 짠 거에다가 물을 더 넣어요? 싱거운 거에다가 물을 더 넣어요? 짠 거. 그쵸. 그래서 얘는 농도가 같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용매가 어디서 이동하냐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명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건 첫 번째,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용매가 이동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짠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 현상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반투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반투막의 정의는 뭐냐면요, 밑줄 그을게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얇은 막이에요. 즉 얘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크기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당연히 크기가 작을수록 통과하기 쉬울까요? 크기가 클수록 통과하기 쉬울까요? 짤수록. 그쵸. 그래서 결론, 물과 같이 크기가 작은 용매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크기가 큰 용질 입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용매가 이동하는지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농도는 같아지고 싶은데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용매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예시로는요, 셀로판지, 세포막, 달걀 속껍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명 배우는 친구들은 우리가 세포막도 배웠죠. 자, 세포막 뭐 이중층으로 만들어져요? 인지질. 그쵸.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증증증 박혀있는 구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결론이 이렇게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얇은 막이 있다면 이걸 사이에 두고 농도가 만약에 다른 두 용액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농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용매 입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농도가 작은 쪽, 뭐 저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큰 쪽, 고농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삼투 현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얘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지금 반투막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반투막을 기점으로 용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용기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어떤 용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로 쭉 깔려있는 여기에는 순수한 용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반투막을 경계로 용매들이 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용액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순수한 용매에다가 용질을 잘 섞어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용질을 섞어준 것과 안 섞어준 것 중에서 고농도는 뭐예요? 용해. 그쵸. 당연히 용액이 고농도죠. 얘는 약간 말장난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순수한 물과 라면 국물, 뭐가 더 농도가 진해요? 그쵸. 라면 국물이 당연히 농도가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얘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이게 고농도고 이게 저농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삼투의 정의는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해요? 저에서. 그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인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농도 쪽으로 마구마구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깔때기관 안에 수면 높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쵸.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라면 국물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잔뜩 넣어요? 그럼 그 라면 국물 이제 짜져요? 싱거워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액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삼투 현상은 얘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투를 볼 때 늘 주의하실 점은 하나예요. 자, 질문.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은 없을까요?
아니겠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요. 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수 자체가 용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즉 화살표로 비유를 하자면 나가는 게 저만큼이면요. 지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나가는 게 한 요만큼이면 들어가는 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용매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수면 높이가 변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페이크 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 결과를 보고 얘는 오로지 안으로 들어오는 물만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쵸. 왜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얘가 삼투에 의해서 변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원인 처음이랑 결과물을 보니까 수면 높이가 증가한 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수면 높이가 증가한 쪽은 삼투를 통해서 오른쪽이 증가했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투 현상 과정에서 물이 빨간 색깔 화살표로 간 거예요? 초록 색깔 화살표로 간 거예요? 그쵸. 빨간색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투의 정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저고 여기가 고여야지만 물이 이렇게 이동하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삼투가 일어나기 전에는 왼쪽이 저농도 오른쪽이 고농도네 라는 것만 판정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삼투압 정의만 보면 끝나요. 그래서 결론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반투막을 두고 용매랑 용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용액 쪽에서 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은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용액 쪽에서 가하는 최소한의 압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삼투 현상으로 인해 용매에서 용액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과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외계어 같긴 하지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 삼투라는 건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사실 위에서는 저농도, 고농도 측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려드린 게 용매랑 용액을 비교하면 저농도일 수밖에 없는 건 누구예요? 용매죠. 그리고 고농도일 수밖에 없는 건 용액이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별표 치고 삼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용매에서 용액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투가성 막이 있다고 쳐볼게요. 왼쪽에는 용매가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용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물은 원래 삼투에 의해서 용매에서 용액으로 이동해요? 용액에서 용매로 이동해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한번 얘가 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투압의 정의는 이거예요. 얘를 막기 위해서 용액 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삼투가 있다면 얘는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미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 압력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얘네들을 똑같은 힘으로 저지를 해준다면 마치 그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팽팽해지면서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저만큼에 대한 압력이 얼만지를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가할 때의 압력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이 이동하면서 어쨌든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이 압력 변화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똑같은 힘으로 지금 가해지는 반대 방향의 압력을 삼투라고 정의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삼투압이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방향성만 서로 반대이지 크기는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용매에서 용액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과는 당연히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이 삼투압의 정의 자체는 결국에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과 반대쪽으로 가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압력이에요. 왜냐? 그냥 기본 전제 자체를 이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뭐 플러스 x만큼 온다면 마이너스 x만큼 와야지 삼투 현상이 저지가 될 거잖아요. 0으로서. 그래서 정의를 지금 용액 쪽에서
가해야 되는 최소한의 압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실험들처럼 물이랑 설탕물을 지금 같은 높이로 두고 시간이 흐르게끔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 물 자체가 용매라고 하는 저농도, 그리고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하는 고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삼투압은 이거인 거예요. 얘네들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면 높이 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수면 높이를 다시 같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즉 강제로 얘네들을 다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삼투압은요, 양쪽의 수면 높이를 같게 하기 위해서 용매에 가해줘야 되는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삼투 자체가 용매에서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같게끔 맞춰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힘을 더 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정의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용액에 가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죠? 왜냐? 삼투는 뭐에서 출발해요? 방향이? 용매에서 출발해요? 용액에서 출발해요? 그쵸? 용매에서 출발해서 높이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높이차를 다시 0으로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겠죠. 그래서 용액에 가해야 되는 압력이 삼투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 보시면요, 원래 얘들은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높이차가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 저렇게 바뀐다면 삼투는 저해석으로 물이 이동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 얘는 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물이 요렇게 움직여야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라는 게 와닿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 쪽에 이렇게 삼투압 만큼의 힘을 가해주면 얘들이 다시 수면 높이가 같아진다라는 기본 전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판트호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에서는 그냥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솔직히 이게 이번에 처음이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신할 때는 다 그냥 외우고 좀 같이 외우고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판트호프 법칙은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농도차가 클수록 삼투압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수록 삼투압이 높을 것 같아요? 클수록. 그쵸. 딱 봐도 클수록 있겠죠.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 삼투압은 파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결론이 몰 농도가 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몰 농도, 지금 C, 그리고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결국 용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자, 농도는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따온 거냐면 여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로 concentrate가 무슨 뜻이에요?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화학에서는 concentration이라고 지금 주어가 아니지, 명사로 바꾸면 농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농도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절대 온도는 템퍼러처에서 딴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결론은 온도가 커질수록 삼투압은 어때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또 몰 농도가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R은 뭐냐? 늘 나오는 기체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봐요. 우리 몰 농도 정의 뭐였어요? 몰 농도. 얘는 제가 늘 강조드리죠. 분자가 무조건 뭐야? 몰 농도니까? 부피. 분자가? 분자는 뭘? 그쵸. 분자가 어떤 물질의 몰수죠. 그리고 분모는 뭐예요? 부피. 밀리리터예요? 리터예요? 리터. 리터죠.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요것도 기억나시나요? 몰랄 농도 기억나요? 네.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도 쉽죠? 분자 뭐예요? 부피. 용질의 질량. 분자. 분모 말고. 용질의 질량 아니에요? 몰. 몰랄이요? 몰랄. 자, 몰랄 농도 우리 여기 앞에서 배웠죠? 몰랄 농도가 킬로그램분의 그거 아니에요? 자, 분자가 분자가 위에 있는 거죠. 용질의 양. 용질의 양, 몰수. 분모는 용매의 질량이었어요. 용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이제 섞여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용액의 부피 그리고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단위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물질의 몰수가 분자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었죠. 근데 몰랄에서 몰이 그 몰이에요? 응. 몰랄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몰이야. 그러니까 이게 몰랄이 영어로 몰룰러 약간 이런 걸로 한 걸걸? 그러니까 쟤는 그냥 몰 컨센트레이션. 쟤는 몰룰러 컨센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랑 몰 농도 여러분들 구분 잘 해주시면 되고요. 몰랄 농도는 다행히도 우리 여기 파트에서는 그거에서만 나와요. 여러분들 앞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우리 끓는 점 오름이에요, 내림이에요? 끓는 점 오름. 또 어는 점 내림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랑 각각의 뭐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판투어프 법칙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삼투압은 온도랑 비례해야 하네요. 해요. 비례하죠. 그리고 몰 농도랑 비례해야 하네요. 해요. 하죠. 그리고 얘들은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CRT라고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느낌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럼 몰 농도를 또 변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부피는 우리가 어떤 용어 썼어요? 리터. 리터인데 얘네들을 뜻하는 용어는 뭐였어요? 부피. 힌트. 소리랑 관련 있어요. 우리 소리 높여라 할 때 영어로 뭐라요? 데시벨도 있고 사운드도 있는데 또 있잖아. 오! 볼륨. V가 부피였죠. 그리고 몰수 작성됐죠. 그래서 결론은요. 일단 우리가 이 용액의 농도와 삼투 현상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더니요. 얘네들의 높이를 봤더니 H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높이 차가 가장 커요? 다시.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온도가 모두 똑같다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농도밖에 없죠.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농도가 가장 높은 건 H-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용액의 농도가 가장 크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만 딱 연습해볼까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 개념 정리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여기에 A,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B, C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A가 순수한 용매였다고 생각해볼게요. 얘가 설탕물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요. A, B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수면 높이 어디가 더 올라갈까요? B. B가 더 올라가겠죠. 왜냐? 더 고농도니까. 그럼 질문, 만약에 B도 설탕물이에요. C도 설탕물이에요. 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면 B, C 중에 누가 더 진한 거예요? C. 그쵸. C가 더 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엔 농도 자체가 A, B, C 순이다라고 판정을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요것만 하시면 3주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뭐 여기서 뭐 또 어려운 말로 판투어프 법칙을 이용해서 용질의 분자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방금 C라고 하는 건 컨센트레이션의 의미로서 이게 몰 농도였어요? 온도였어요? 몰 농도. 그쵸. 이거 몰 농도였죠. 그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액의 부피를 뜻하는 용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볼륨이고요. 몰수는 일반적으로 그냥 N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N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C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투압은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RT인 거니까 이 V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 지금 여기서 파이 곱하기 V는 nRT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식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 배웠어요? 뭔가 이거랑 유사한 식?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뭐야? 앞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되 여기서 파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중에서 삼투 현상에서 딱 명시되는 삼투압이다 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몰수라고 하는 건요. 질량이 있고 분자량이 있으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야 돼요? 분자량을 질량으로 나눠야 돼요?
질량을 분자하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풀어서 쓴 거예요. 이 n이라고 하는 몰수는 뭐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이게 총 질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 이 몰수라고 하는 건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분자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문자 m이라고 써요. 왜냐? molecular weight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질량은 weight잖아요. 그래서 얘는 W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얘는 이 n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또 풀어 쓴 식인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용질의 분자량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m만 남겨서 식을 쓰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m은 파이 v분의 wrt라는 식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그때 앞에서 이상기체 방정식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정도는 외우기 무난하다고 했잖아요. 왜냐? PV 쓰고 nRT 대신에 n만 W로 갈아 끼우면 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서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학기 그 중간고사 걸 하면 어차피 저 식은 좀 지겹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기말고사 때 범위일 거기 때문에 얘들을 여러분 보실 때 아 뭐야 중간고사 때 했던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결론은 밑에서 일상생활 속의 삼투압과 관련된 현상들 보시면요, 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있으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면서 물이 움직이면서 얘네들의 현상을 유발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을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 다 했었던 거죠.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비례하는 것들만 한번 쭉 적어볼게요. 비례하는 애들이 요것들인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결국 상수라는 건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얘들은 당연하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관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비례관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상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랑 비례하고 어떤 거랑 비례하지 않는지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의 몰 분율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 그때 하나 이거 배웠죠. 그럼 우리 용액의 증기압력은 뭐랑 뭐의 곱이었어요? 용매 증기압력 에다가 용매 몰분율. 그쵸, 용매의 몰분율이겠죠. 그래서 얘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얹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우리 아까 봤었던 몰랄 농도랑 비례하는 거 보이시죠? 자, 몰랄 농도 여러분들 이제 진짜 알죠? 자, 분모가 뭐라고요? 매의 어떤 단위? 그쵸, 용매 질량 킬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자는 몰랄 농도니까 뭐라고요? 용질의 몰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몰 농도 그리고 절대 온도랑 비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결론이 이런 것들처럼 어떤 용액에 대해서 이것들을 명시하면서 비례하는 특징 자체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술형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느낌이 오죠? 용액의 총괄성을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거 뭐시기 쓰면서 뭐랑 비례하는지 쓰고 저식까지 쓰면 완벽한 모범 답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삼투압 어때요? 엄청 어렵진 않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단 숙제하시고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싹풀이하는 걸로 하고 일단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은 헬스 법칙까지 하고 딱 마무리를 할게요.